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역 아카데미의 소식 알림이 아이작입니다. 강사에게 듣는 생생한 수출 이야기. 오늘은 우리 무역 아카데미 강사이신 안현기 대표님 모시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상사에서 전문 상사에서 8년 근무했고요. 현재는 HK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숭실대학교, 전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비전인 교수로 강의하고 있는 안현기입니다. 소위 뭐 실무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대학에서 이론도 가르치시고 예. 뭐 문무를 겸비하신 우리 강사님이신데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얘기 저희한테 들려주실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트레드 프로 무역협회 트레드 프로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네. 그쪽에서 제일 많이 이제 문의 오는 게 무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거래 당사자의 일반적인 취소가 가능한가라는 문의가 좀 있으셨습니다. 뭐 트레이드 프로라고 한다면 무역협회에서 중소수출기업들을 상대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네, 프로그램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많이 오는 질문이 무역계약 후에 일방에 취소를 할 수 있는가에 네.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일방에 취소한다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례들이 꽤 있나 보죠? 네, 실제로 저도 겪었던 일입니다. 무역 거래를 하면서.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1999년도 6월 14일 날 이제 중동 바이어와 계약 체결을 통해서 850만 불을 어치의 이제 계약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일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저희 나라의 제1창 연평해전이 발생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8월 15일 날 제가 묵고 있던 호텔에 전화를 해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 경우에 우리 교수님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물건을 진행하려고 그 원자재를 들여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저께 계약을 하고 바로 다음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이행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무역계약에서는 실질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제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자료가 없어서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수출자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겠으나 뭐 실질적인 손해가 없으니 그거에 대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우리 수출기업들이 앞으로 수출을 할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사실 실질적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을 이제 지급을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놓거나 또는 이런 이행을 할 때 일방이 취소할 수 없다라는 특별 조항을 넣어 놓는다면 사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행위가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는 같은데 이 전쟁과 같은 천재지변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천재지변은 사실 계약서 상에서도 이 면책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손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일방의 취소에 대비해서 네. 어느 정도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달라라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충고이신 것 같고요. 네. 참 계약서 관련돼서 참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계약 체결 단계부터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 또 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과 한국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CFR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항만에 물건이 도착한 이후에 분실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CFR이라고 한다면 일단 운임을 지급하고 보험료는 빠져 있는 약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이 한국에서 가까운 국가만 CFR로 하고 나머지는 해상 위험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거리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CIF로 계약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CFR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물건이 분실되다든지 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따지려고 이제 연락을 하고 클레임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험 체결이 안 되어 있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큰 잘못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CFR 경우에 위험 분기점이 FOB와 같이 본선 적재, 즉 다시 말해서 선적지에서 본선 적재를 했을 경우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물건이 분실됐으므로 이거는 매도인 책임이 아닌 매수인 책임이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하는 관계 속에서는 일방적인 손해를 보기에는 만약에 그 바이어를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경우라면 모를까, 계속 보는 관계라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내하는 그런 게 관례상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감내하신다는 거는 이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좀 보험을 미리 들어놓는다든지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건 말씀을 하시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저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1단계 바이어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요. 근데 그쪽 바이어의 그 발음이 썩 좋지 않아서 저는 CIF로 인지를 했고, 근데 바이어와 이메일을 하던 도중에 바이어가 원하는 것은 CFR인 거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적 전에 벌써 저는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어한테 이런 인지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제가 보험 서류를 빼고 나머지 선적 서류를 발송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나중에 미국에서 물품을 수취하려고 했을 때 물품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품이 분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미국의 이 팬데믹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네. 그 항만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함에 됨으로 인해서 물품을 이렇게 처리하는 데서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비숙련 이 노동자들이 물건을 제대로 고객들한테 배분하는 거에 있어서 미스가 좀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그 수출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데 수출보험을 들어놓는다고 하면은 비용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전 세계 보험 중에서 제일 싼 보험이 저가보험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은행마다 또는 이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보험료는 인보이스 밸류의 0.00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오다 금액 중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금액이 적다면 CFI를 하더라도 차후를 생각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큰 비용의 오다를 수행해서 거기서 차지하는 보험료가 크다고 했을 때는 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CFR일 경우에 위험 분기점이 본선 적재라는 것을 다시 어필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책임이 없지만 너를 도와준다는 식으로 설명하셔서 자기 부담의 비즈니스 관계를 연속하면서 자기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어의 관계를 계속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수출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수출을 할 때 CIF인지 CFR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에게도 고지를 분명히 해서 위험 분기점에 대해 확인을 하고, 또 비용이 얼마 안 된다면 네. 바이어를 어느 정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는 미리 좀 들어놓는 것이 그럼요. 차후에 발생할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의 팁이었네요. 네, 네. 교수님, 우리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참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런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어디에서 어떤 과목을 좀 들으면 될까요? 현재 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에서는요, 무역과 관련된 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봤을 때 한 4번째에서 5번째로 계속 연속해서 매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키우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은 방안일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바쁜 시간에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강사에게 듣는 생생한 수출 이야기,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들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